여자들이 남자 없이 홀로 사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들의 삶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비밀이 숨겨진 여정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여성을 관계의 그물 속에 가두려 할 때 일부 여자들은 그 그물을 찢고 나와 고독의 숲으로 들어선다. 이 숲은 위험하고 매혹적이며 궁극적인 자유가 기다리는 곳.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영혼의 개별화 과정, 인디비듀에이션의 본질이다. 여자가 남자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 억압된 욕망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행위. 그곳에서 그녀는 남성 무의식, 아니무스를 마주하며 외부의 투사에서 벗어나 내면의 힘을 깨운다. 이러한 여자들의 삶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침묵이 주는 위안을 느낀다. 세상이 요구하는 짝의 부재가 오히려 그녀들의 영적 여성성을 키운다. 윤근 여성의 무의식 속에 깃든 아니마, 남성적 원형을 통해 균형을 논하지만 홀로 사는 여자들은 이 아니마를 외부 남성에게 투사하지 않고 스스로 통합한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홀로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때 그 고요함이 당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재건하는 힘을 발휘한다면, 이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바와 같다.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해 괴로워한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관계의 상실을 재해가 아닌 기회로 재해석한다. 그들의 고독은 트라우마의 잔재를 치유하는 공간, 자존감의 재탄생 장소가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 이 여자들은 종종 과거의 상처, 어린 시절의 버림받음이나 독성 관계의 잔재를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남자의 존재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님을 깨닫는다. 오히려 남자 없이 사는 삶은 에고의 투사를 해체하는 과정. 융의 그림자 작업처럼 그녀들은 억압된 감정을 끌어안는다. 분노, 욕망, 취약함, 이 모든 것이 홀로서기의 연금술 속에서 순수한 힘으로 변모한다. 당신은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남자의 관심을 갈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탐험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 변화는 위험하다. 감정적으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홀로 사는 여자들은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전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완전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여정은 집착의 어둠을 드러낸다. 많은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마주할 때 자신의 에고가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그녀가 홀로 산다는 사실이 남자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윤근 이를 투사라고 부른다. 남자는 자신의 아니마를 그녀에게 던지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침묵은 남자를 중독되게 만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의 영혼을 지키라고 조언했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이 말을 실천한다. 그들의 삶은 외부 검증에서 벗어난 자유, 스토아적인 무관심의 예술이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회복력으로 불린다. 그녀들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자존감을 재건한다. 홀로 사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된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여자가 거리를 걷는 장면을.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깊다. 세상이 그녀를 외로운 존재로 규정하지만 그녀는 그 라벨을 웃어넘긴다. 이는 융의 원형 심리, 여성의 데모 원형 가이아 같은 존재가 깨어나는 순간, 그녀는 남자 없이도 완전하다. 오히려 홀로서기는 남성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자유는 욕망을 통제하는 데 있다. 그녀들은 관계의 욕망을 통제하며 진정한 매력을 발산한다. 당신이 그런 여자가 된다면 남자들은 당신을 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쫓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한다. 이 숨겨진 진실은 후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많은 여자들이 홀로 사는 삶을 시작할 때 초기의 공허를 느낀다. 이는 그림자 작업의 일부, 억압된 감정이 솟아오르는 단계,
윤근 이를 나이트 오브 더 소울과 유사하게 보았다. 그러나 그 어둠을 통과하면 빛이 온다. 그녀들의 삶은 영적 여성성의 꽃피움. 세네카는 운명은 강한 자를 이끌고 약한 자를 끌어당긴다고 말했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강하다. 그들은 운명을 이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효능감으로 설명된다. 그녀들은 트라우마를 초월해 자존감을 키운다. 이 여정은 매력의 미스터리를 더한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접근 불가의 아우라를 풍긴다. 이는 융의 아니무스, 그녀들의 내면 남성이 강해지며 외부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런 매력을 느껴본 적 있는가? 만약 당신이 홀로 서는 법을 배운다면 남자들은 당신의 침묵에 집착할 것이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감정을 통제한다. 에고의 투사를 버리고 진정한 개별화를 이룬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삶은 분리의 예술이다. 그들은 관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영혼의 균형을 찾는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무의식의 통합, 여성성은 남성성을 포용하지만 의존하지 않는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안전한 애착의 재형성. 그녀들은 과거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자아를 강화한다. 당신이 그 길을 걷는다면 어떤 자유가 기다릴까? 그 자유는 위험하고 매혹적이다. 왜냐하면 홀로 사는 것은 세상의 규칙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은 깊은 여성 에너지를 드러낸다. 그녀들은 침묵 속에서 힘을 키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처럼 그녀들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한다. 홀로서기는 집착의 어둠을 밝히는 빛. 융의 그림자 작업이 그녀들을 자유롭게 한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내면은 욕망의 미궁처럼 복잡하다. 그들은 외부의 유혹을 뿌리치며 자신의 아니마, 윤기 말한 여성적 원형을 깊이 탐구한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고독은 억압된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솟아오르고 에고가 무너지는 순간들. 그러나 이 파괴는 재창조의 서곡. 세네카의 말처럼 고난은 위대한 정신을 시험한다. 그녀들은 이 시험을 통해 자존감을 단련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으로 불린다. 홀로 사는 삶이 상처를 치유하는 연금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자들은 남자들의 집착을 유발하는 미스터리를 지닌다. 그녀들의 침묵은 남자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융의 투사 이론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그녀에게 던지지만 그녀는 그것을 반사한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중독된다. 당신이 그런 침묵을 실천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의 부재에 괴로워할 것이다. 그 괴로움은 그들의 에고를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이 역학을 이해한다. 그들은 스토아적인 분리를 통해 자유를 얻는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녀들은 남자의 의견을 초월한다. 이 숨겨진 진실 속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많은 여자들이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초기에 공허를 마주한다. 이는 융의 개별화 과정, 자아가 무의식과 대면하는 단계. 그녀들은 억압된 욕망,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직시한다. 이 직시는 위험하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지만 그 너머에 평화가 있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감정 조절의 예술. 그녀들은 과거의 상처를 통합하며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킨다. 당신은 그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 만약 견딘다면 당신의 여성성은 더 강해질 것이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매력은 영적 깊이에서 나온다. 그들은 세상의 표면적 관계를 거부하며 내면의 균형을 추구한다. 윤근 이를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결합으로 보았다. 그녀들은 외부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남성을 깨운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무관심, 욕망에 휘말리지 않는 자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들은 현재의 고독에 집중하며 힘을 키운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마인드풀니스로 설명된다. 그녀들의 삶은 트라우마를 초월한 평온. 이 여정은 집착의 어둠을 밝힌다.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마주할 때 그들의 에고가 드러난다. 그녀의 분리는 남자의 욕망을 증폭시킨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투사의 역전.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그녀에게 보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한다. 결과는 후회. 남자는 잃어버린 기회를 후회한다. 당신이 홀로 서는 법을 배운다면 그런 후회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의 것이다. 스토아적으로 그녀들은 감정을 통제한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자유는 내면에 있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삶은 여성성의 미스터리로 가득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욕망을 초월한다. 융의 그림자 작업이 그녀들을 변화시킨다. 억압된 감정이 해방되며 진정한 매력이 피어난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의 과정. 그녀들은 자신을 용서하며 자존감을 재건한다. 세상이 그녀들을 외로운 존재로 보지만 그녀들은 그 시선을 웃어넘긴다. 이는 개별화의 승리, 자아가 전체가 되는 순간 이 진실은 분리의 예술을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관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이 그녀들의 영적 에너지를 키운다. 윤근 무의식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녀들은 아니마를 외부에 투사하지 않고 내면에 품는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운명을 받아들인다. 세네카는 인내가 모든 것을 정복한다고 말했다. 그녀들은 고독의 인내를 통해 정복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회복력의 본질. 당신이 그런 여자가 된다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남자들은 당신의 침묵에 집착할 테지만 당신은 자유롭다. 이 자유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고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융의 관점에서 홀로 서기는 그림자의 대면. 그녀들은 어둠을 통과해 빛을 찾는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충격적이다. 트라우마의 잔재가 솟아오르지만 그녀들은 그것을 초월한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내면은 후회의 미궁이다. 과거의 관계가 떠오를 때 그녀들은 스토아적인 관조로 대응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 현재를 살라고 가르쳤다. 그녀들은 현재의 고독을 살며 힘을 얻는다. 융의 개별화가 그녀들을 완성시킨다. 무의식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여성성은 꽃핀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실현의 여정. 이 숨겨진 진실은 매력의 어둠을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금지된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녀들의 분리는 욕망을 자극한다. 융의 투사 이론이 이를 설명한다. 남자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그녀에게 던지지만 실패한다. 결과는 집착. 당신이 그 분리를 실천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을 쫓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쫓지 않는다. 스토아적으로 욕망을 통제한다. 홀로 사는 삶은 영적 여성성의 각성이다. 그녀들은 침묵 속에서 자아를 탐구한다. 융의 그림자 작업이 핵심, 억압된 부분을 통합한다. 이는 트라우마의 치유. 그녀들은 과거를 초월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자유는 선택이다. 그녀들은 홀로 서기를 선택한다. 이 여정은 집착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남자들이 그녀를 잃을 때 후회가 따른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갈등으로 보았다. 그녀들의 삶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경계 설정의 예술. 그녀들은 자존감을 지키며 자유를 얻는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미스터리는 깊다. 그들은 세상의 기대를 저버린다. 융의 원형 심리가 그녀들을 설명한다. 데모의 힘을 깨운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한다. 이 평화는 매력의 원천. 당신이 그 평화를 찾는다면 세상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여정은 욕망의 초월로 이어진다. 그녀들은 외부의 유혹을 뿌리치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한다. 융의 무의식 통합이 핵심,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균형을 이루는 순간, 이 균형은 감정적으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고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과거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를 때 그녀들은 스토아적인 인내로 대응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고통은 약한 자를 꺾지만 강한 자를 만든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이 고통을 통해 강해진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치유의 과정. 그녀들은 상처를 통합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이 숨겨진 진실 속에는 매력의 어둠이 숨어 있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미스터리한 존재로 비친다. 그녀들의 침묵은 욕망을 자극한다. 융의 투사 이론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그녀에게 던지지만 그녀는 그것을 흡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집착에 빠진다. 당신이 그런 미스터리를 유지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의 부재에 중독될 것이다. 그 중독은 그들의 에고를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이 역학을 이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토아적인 무관심으로 자유를 지킨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녀들은 남자의 집착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 여정은 후회의 미궁으로 이끈다. 많은 여자들이 홀로 서기를 통해 과거를 돌아본다. 잃어버린 관계의 잔재가 떠오를 때 그녀들은 융의 그림자 작업으로 대면한다. 억압된 감정이 솟아오르고 에고가 무너진다. 이는 위험한 과정,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지만 그 너머에 재탄생이 있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재구성의 단계. 그녀들은 과거를 재해석하며 자존감을 강화한다. 당신은 그 미궁을 탐험할 용기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당신의 여성성은 더 깊어질 것이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삶은 영적 여성성의 각성이다. 그녀들은 고독 속에서 아니마를 깨운다. 윤근 이를 원형의 실현으로 보았다. 데모의 힘이 피어나며 그녀들은 세상을 초월한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욕망을 통제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요새를 지키라고 조언했다. 그녀들은 고독의 요새에서 힘을 키운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내면 지향성으로 설명된다. 그녀들의 매력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 이 진실은 분리의 예술을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관계의 그물을 끊는다. 그녀들의 침묵은 남자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투사의 해체. 남자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잃지만 그녀는 그것을 얻는다. 결과는 후회. 남자는 그녀의 부재를 후회한다. 당신이 분리를 선택한다면 그런 후회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스토아적으로 그녀들은 감정을 지배한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자유는 내면의 선택이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내면은 매력의 미스터리로 가득하다. 그녀들은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며 자신의 길을 간다. 윤계 개별화 과정이 그녀들을 변화시킨다. 무의식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여성성은 강해진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수용의 여정. 그녀들은 과거 상처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세상이 그녀들을 고립된 존재로 보지만 그녀들은 그 시선을 초월한다. 이는 에고의 승리, 자아가 전체가 되는 순간 이 숨겨진 진실은 집착의 그림자를 밝힌다.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마주할 때 그들의 욕망이 드러난다. 그녀의 홀로서기는 남자의 에고를 무너뜨린다. 윤근 이를 무의식의 갈등으로 설명했다. 그녀들은 그 갈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킨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운명을 받아들인다. 세네카는 인내가 자유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녀들은 고독의 인내를 통해 자유를 얻는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감정 지능의 본질,
당신이 홀로 사는 법을 배운다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남자들은 당신의 침묵에 매료될 테지만 당신은 무관심하다. 이 무관심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의 규칙을 깨기 때문이다. 융의 관점에서 홀로 서기는 그림자의 통합. 그녀들은 어둠을 끌어안아 빛을 만든다. 이 과정은 트라우마의 치유. 그녀들은 과거를 초월해 영적 에너지를 발산한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삶은 후회의 어둠을 드러낸다. 과거의 실수가 떠오를 때 그녀들은 스토아적인 관조로 대응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를 살라고 가르쳤다. 그녀들은 현재의 고독을 살며 힘을 얻는다. 융의 개별화가 그녀들을 완성시킨다. 아니마의 힘이 피어나며 그녀들은 매력을 더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성장의 여정, 이 진실은 매력의 깊이를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접근 불가의 아우라를 풍긴다. 그녀들의 분리는 욕망을 증폭시킨다. 융의 투사 이론이 이를 밝힌다. 남자는 실패하고 집착한다. 당신이 그 아우라를 유지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을 쫓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한다. 스토아적으로 욕망을 초월한다. 홀로 사는 삶은 여성성의 미스터리다. 그녀들은 침묵 속에서 자아를 탐구한다. 융의 그림자 작업이 핵심, 억압된 부분을 해방한다. 이는 감정적으로 충격적. 트라우마가 솟아오르지만 그녀들은 그것을 통합한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자유는 통제다. 그녀들은 감정을 통제한다. 이 여정은 집착의 미궁이다. 남자들이 그녀를 잃을 때 후회가 따른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투쟁으로 보았다. 그녀들의 삶은 그 투쟁의 해결.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경계의 예술. 그녀들은 자존감을 지키며 자유를 얻는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미스터리는 끝없다. 그녀들은 세상의 라벨을 벗는다. 융의 원형이 그녀들을 설명한다. 여성의 힘을 깨운다. 스토아 철학처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한다. 이 평화는 매력의 원천. 당신이 그 평화를 찾는다면 진정한 자유가 온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여정은 매력의 깊이로 이어진다. 그녀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아니마를 탐구한다. 융의 원형 심리가 이를 밝힌다. 여성적 에너지가 깨어나며 세상을 초월하는 힘을 얻는다. 이 힘은 감정적으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고의 투사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솟아오를 때 그녀들은 스토아적인 관조로 마주한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의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의해 괴로워한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고독을 의견의 변화로 재정의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인지 재구성의 과정. 그녀들은 상처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며 자존감을 키운다. 이 숨겨진 진실 속에는 집착의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금지된 매력을 발산한다. 그녀들의 분리는 욕망의 불꽃을 지핀다. 융의 투사 이론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의 무의식을 그녀에게 던지지만 그녀는 그것을 되돌려 보낸다. 결과적으로 남자는 중독된다. 당신이 그런 분리를 실천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의 침묵에 집착할 것이다. 그 집착은 그들의 그림자를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이 역학을 초월한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욕망에 휘말리지 않는다. 세네카는 욕망을 줄이는 자가 자유롭다고 가르쳤다. 그녀들은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이 여정은 후회의 어둠으로 이끈다. 많은 여자들이 홀로 서기를 통해 과거를 직시한다. 잃어버린 사랑의 잔재가 떠오를 때 그녀들은 융의 그림자 작업으로 통합한다. 억압된 감정이 해방되며 에고가 재구성된다. 이는 위험한 여정, 감정의 파도가 몰아치지만 그 너머에 평온이 있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감정 처리의 단계. 그녀들은 과거를 풀어내 자아를 강화한다. 당신은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만약 통과한다면 당신의 여성성은 영적 깊이를 더할 것이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삶은 분리의 미스터리다. 그녀들은 관계의 그물을 벗어나 내면의 균형을 추구한다. 윤근 이를 아니무스의 통합으로 보았다. 그녀들은 외부 남성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남성을 깨운다. 이는 스토아적인 무관심의 예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라고 조언했다. 그녀들은 세상의 의견을 무시하며 힘을 키운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효능감으로 설명된다. 그녀들의 매력은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이 진실은 매력의 그림자를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접근 불가의 아우라를 풍긴다. 그녀들의 침묵은 무의식을 자극한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투사의 역전. 남자는 실패하고 후회한다. 당신이 그 아우라를 유지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을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스토아적으로 그녀들은 감정을 통제한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내면이 자유롭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내면은 영적 여성성의 각성으로 가득하다. 그녀들은 고독 속에서 아니마를 꽃피운다. 융의 개별화 과정이 그녀들을 변화시킨다. 무의식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여성성은 강해진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용서의 여정. 그녀들은 과거 상처를 용서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세상이 그녀들을 외로운 라벨로 규정하지만 그녀들은 그 라벨을 초월한다. 이는 자아의 승리, 전체가 되는 순간. 이 숨겨진 진실은 집착의 깊이를 밝힌다.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마주할 때 그들의 욕망이 폭발한다. 그녀의 홀로서기는 에고를 무너뜨린다. 윤근 이를 무의식의 갈등으로 설명했다. 그녀들은 그 갈등을 해결의 열쇠로 삼는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운명을 받아들인다. 세네카는 인내가 모든 문을 연다고 말했다. 그녀들은 고독의 인내를 통해 문을 연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회복력의 본질. 당신이 홀로 사는 법을 선택한다면 내면의 폭풍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폭풍은 융의 그림자 작업처럼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트라우마의 잔재가 사라지며 영적 에너지가 솟는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삶은 후회의 미궁을 드러낸다. 과거의 실수가 되살아날 때 그녀들은 스토아적인 관조로 대응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거를 놓아라고 가르쳤다. 그녀들은 과거를 놓으며 현재의 힘을 얻는다. 융의 개별화가 그녀들을 완성시킨다. 아니마의 힘이 피어나며 매력이 더해진다. 이 진실은 분리의 어둠을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금지된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녀들의 분리는 욕망을 증폭시킨다. 융의 투사 이론이 이를 밝힌다. 남자는 집착하고 그녀는 자유롭다. 당신이 그 자유를 추구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을 쫓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스토아적으로 욕망을 초월한다. 홀로 사는 삶은 여성성의 미스터리다. 그녀들은 침묵 속에서 자아를 탐구한다. 윤계 그림자 작업이 핵심, 억압된 부분을 통합한다. 이는 감정적으로 강렬하다. 트라우마가 해방되지만 그녀들은 그것을 힘으로 바꾼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통제가 자유다. 그녀들은 내면을 통제한다. 이 여정은 매력의 미궁이다. 남자들이 그녀를 잃을 때 후회가 따른다. 윤근 이를 무의식의 투쟁으로 보았다. 그녀들의 삶은 그 투쟁의 승리.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설정의 예술. 그녀들은 경계를 세우며 자유를 얻는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미스터리는 무한하다. 그녀들은 세상의 기대를 벗는다. 융의 원형이 그녀들을 설명한다. 데모의 에너지를 깨운다. 스토아 철학처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한다. 이 평화는 집착의 끝. 당신이 그 평화를 얻는다면 진정한 각성이 온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여정은 에고의 초월로 이어진다.
그녀들은 외부 검증을 버리고 내면의 진리를 찾는다. 융의 무의식 통합이 핵심, 균형의 순간. 이 균형은 위험하다. 에고가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토아적인 인내로 그녀들은 강해진다. 세네카의 말처럼 고난이 영혼을 단련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성장 마인드셋이다. 그녀들은 고독을 성장의 도구로 삼는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여정은 집착의 초월로 이어진다. 그녀들은 외부의 검증을 버리고 내면의 진리를 추구한다. 윤계 무의식 통합이 핵심,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균형은 에고의 죽음을 요구한다. 과거 트라우마가 솟아오를 때 그녀들은 스토아적인 인내로 견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너의 영혼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너의 의견뿐이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고독을 의견의 자유로 재정의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긍정 재구성의 과정. 그녀들은 상처를 힘의 원천으로 바꾼다. 이 숨겨진 진실 속에는 매력의 깊이가 숨어 있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미스터리한 매력을 발산한다. 그녀들의 분리는 욕망의 불을 지핀다. 융의 투사 이론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그녀에게 던지지만 그녀는 그것을 반사한다. 결과는 중독. 당신이 그런 매력을 키운다면 남자들은 당신의 부재에 집착할 것이다. 그 집착은 그들의 에고를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이 역학을 이용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무관심으로 자유를 지킨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마라고 가르쳤다. 그녀들은 남자의 집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여정은 후회의 미궁으로 이끈다. 홀로 서기를 통해 과거를 마주할 때 그녀들은 융의 그림자 작업으로 해방된다. 억압된 감정이 솟아오르고 에고가 재탄생한다. 이는 감정적으로 위험하다. 폭풍이 몰아치지만 그 끝에 평화가 있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회복 과정의 단계. 그녀들은 과거를 통합하며 자존감을 강화한다. 당신은 그 미궁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되었다면 당신의 여성성은 영적 힘을 얻을 것이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삶은 영적 각성의 여정이다. 그녀들은 고독 속에서 아니마를 깨운다. 윤근 이를 원형의 실현으로 보았다. 데모의 에너지가 피어나며 그녀들은 세상을 초월한다. 스토아 철학처럼 그녀들은 욕망을 초월한다. 세네카는 욕망을 줄여 자유를 얻어라고 조언했다. 그녀들은 고독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내면 지향의 본질. 그녀들의 매력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솟는다. 이 진실은 분리의 어둠을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관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녀들의 침묵은 무의식을 자극한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투사의 해체. 남자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잃고 그녀는 그것을 얻는다. 결과는 후회. 당신이 분리를 선택한다면 남자들은 당신을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의 것이다. 스토아적으로 그녀들은 감정을 지배한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내면이 자유의 열쇠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내면은 매력의 미스터리로 가득하다. 그녀들은 세상의 라벨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간다. 융의 개별화가 그녀들을 변화시킨다. 무의식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여성성은 꽃핀다. 현대 트라우마 심리학에서 이는 자기 수용의 과정. 그녀들은 상처를 받아들이며 에너지를 얻는다. 세상이 외로운 존재로 보지만 그녀들은 초월한다. 이는 자아의 완성, 전체가 되는 순간. 이 숨겨진 진실은 집착의 그림자를 밝힌다. 남자들이 그녀를 마주할 때 욕망이 폭발한다. 그녀의 홀로서기는 에고를 무너뜨린다. 윤근 이를 갈등으로 설명했다. 그녀들은 그 갈등을 평화로 바꾼다. 스토아 철학처럼 운명을 받아들인다. 세네카는 인내가 문을 연다고 말했다. 그녀들은 고독의 인내로 문을 연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는 감정지능이다. 당신이 홀로 사는 법을 실천한다면 내면의 폭풍이 올 것이다.
하지만 융의 그림자 작업처럼 어둠이 빛이 된다. 트라우마가 사라지며 영적 에너지가 솟는다. 홀로 사는 여자들의 삶은 후회의 어둠을 드러낸다. 과거 실수가 떠오를 때 스토아적인 관조로 대응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를 살라고 가르쳤다. 그녀들은 현재를 살며 힘을 얻는다. 융의 개별화가 완성된다. 아니마의 힘이 피어나 매력이 더해진다. 이 진실은 매력의 깊이를 드러낸다. 홀로 사는 여자들은 접근 불가 아우라를 풍긴다. 분리는 욕망을 증폭시킨다. 융의 투사 이론이 밝힌다. 남자는 집착하고 그녀는 자유롭다. 당신이 자유를 추구한다면 남자들은 쫓을 것이다. 스토아적으로 욕망을 초월한다. 홀로 사는 삶은 여성성의 미스터리다. 침묵 속 자아 탐구. 융의 그림자 작업, 억압 통합, 감정 강렬, 트라우마 해방, 힘으로. 에픽테토스, 통제가 자유. 그녀들은 통제한다. 이 여정은 매력의 미궁이다. 남자 이를 때 후회, 융, 무의식 투쟁, 그녀들 승리, 현대, 자기 설정, 경계 스며 자유, 홀로 사는 미스터리 무한, 세상 기대 벗음, 융 원형, 데모 에너지, 스토아, 평화 추구, 평화 매력 원천, 당신 평화 찾으면 각성. 홀로 사는 여자들의 최종 여정은 감정적 자유로 귀결된다. 그녀들은 외부 검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융의 개별화가 완성되며 그림자가 통합된다. 트라우마의 잔재가 사라지고 자존감이 재탄생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처럼 그녀들은 욕망을 초월하고 선택의 자유를 얻는다. 이 자유는 재탄생의 감각, 영적 여성성의 꽃피움이다. 더 이상 쫓지 않고 그녀들은 선택한다. 내면의 평화가 모든 것을 채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쫓지 않는다. 그녀는 선택한다.